언젠가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요리와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면 일단 모두 맛부터 봐야 하죠. 사랑 역시 요리와 같지 않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맛을 봐야 하니까요. 가끔은 괜히 맛봤다 싶은 요리를 만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시도한 자신이 대견해질 정도로 멋진 요리를 만나는 날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한 이 밤, 다시는 친구가 되드릴게요. 야심한 밤 코스모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 라디오 진행을 맡은 피처 에디터 김가혜입니다. 벌써 3회째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달 라디오 주제는 요즘 대중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많은 여성들의 로망으로 떠오른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요리하는 남자인데요. 저도 요즘 많은 방송들로 이들을 접하면서 입안 가득 고인침을 어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달 코스모 라디오는 진행자와 게스트, 청취자가 모두 침 흘리는 방송을 만들고자 섹스 앤 더 쿠킹 콘셉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코스모 라디오에 함께한 피처팀 어시스턴트 구자민양이 오늘 준비된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민양. 네, 1부는 최근 포털 사이트를 달군 화제 검색어를 알아보는 이달의 인기 검색어, 2부는 식욕과 성욕을 자극하는 영화 속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 오 마이 셰프, 3부는 요리하는 남자 하면 생각나는 그에 관한 그녀들의 사적인 고백 섹스 앤 더 쿠킹, 마지막으로 4부는 그와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비장의 레시피 우리 오늘 뭐 먹지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느꼈지만 우리 자민양은 정말 대본을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잘 읽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좀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죠. 네. 야심한 밤 코스모 라디오 1부는 이달의 인기 검색어입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를 달군 화제 검색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코너인데요. 한동안 방송가의 먹방이 그렇게 날리더니 요즘은 국방이 정말 대세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민양이 조사를 좀 해왔다고 하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방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가 연일 화제인데요. TVN의 삼시세끼, 올리브 채널의 오늘 뭐 먹지에 이어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의 최고 시청률은 10%에 달하는데요. 도시남들이 시골에 와서 삼시세끼 유기농 밥상을 차려 먹는다는 단순한 포맷으로 웬만한 지상파 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보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간다. 다른 예능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재미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프로들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요리하는 분들이 모두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여성들이 요리를 하는 것에 반해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은 이색적인 느낌으로 시선을 잡는 것 같아요. 게스트로섹슈얼이란 표현을 쓰면서요. 네, 게스트로섹슈얼, 대강 뉘앙스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미식가라는 뜻의 게스트로놈과 성적 매력을 뜻하는 섹슈얼의 합성어인데요. 요리를 즐기는 남성이 성적으로 어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맛을 볼 줄도 알고 요리에 대해 박학다식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접 요리를 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요리학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거창한데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1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남성들의 짝짓기 본능이란 설명도 있어요. 여성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 과거에는 힘이나 경제력을 자랑했다면 여성들이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성을 찾는 요즘엔 남자들이 그에 맞춰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결론은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남성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 라디오 3회 오늘도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오늘은 남녀 게스트가 아닌 여여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남자들 빼고 여자들끼리 은밀하게 대화를 좀 해보려고요. 영화 6년째 연애 중과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 연출하신 박현진 감독님, 자취와 평온가 쾌락의 부엌일기, 이기적 식탁의 저자 이주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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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스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진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출출한 여자, 출중한 여자 웹드라마 시리즈에서 에피소드를 한 편 맡아서 연출한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그 6년째 연애 중으로 입봉하셔서 그 연출하신 작업들을 봤더니 로맨틱 무브먼트 서울 공동 연출하셨고요. 드라마 컬러 오브 우먼 각본 쓰셨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와 출중한 여자 작업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필모를 보니까 주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물론 저 연애 영화나 그 로맨틱 코미디도 좋아하는데 사실 다른 영화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영화 작업을 하다 보니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시나리오들이 이제 작업 일이 되는 게 주로 20대에 시작했으니까 일을 아무래도 연애 영화나 멜로 영화가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가 제가 각본에 참여하는 게 6년째 연애 중인데 그때 이제 다른 감독님이 작업을 하셨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어찌어찌 다시 저한테 이제 감독님이 바뀌면서 연출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영화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이런 로맨스 영화가 엮이게 되고요. 뭐 물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뭐 연애 이야기도 계속 놓치지 않고 싶은 관심 분야입니다. 네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불러주니까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연애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이주희 작가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글 쓰고 요리도 하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그 달리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이주희 작가님은 좀 방송으로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저 동물사랑만큼이나 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네. 자칭 유희형 요리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제 이기적 식탁 에세이에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네, 시간 날 때 아니면 머리 복잡하거나 되게 괴로운 일 있을 때 엄청 긴 레시피를 3시간, 4시간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되게 홀가분해지거든요. 굳이 뭐 먹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많아서 그런 말을 썼는데 요새는 약간 그 변해서 집착형 요리인이 됐어요. 하나에 꽂히면 한 달씩 그걸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리식 계란 요리 프리타타를 마스터했어요. 프리타타가 정확하게 어떤? 프리타타는 오믈렛인데 안에 뭐 파프리카나 이런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는 달걀 요리예요. 구운 거예요. 오븐에 팬에 구워서 오븐에 한 번 더 넣어서 굽는데 달걀 요리가 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이거를 폭신폭신하고 지기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만들려면 제가 그거 한 달여의 연구 끝에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먹고 있어요. 집착형이라기보다 약간 변태형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앞에 일부 코너에서 저희 둘이 떠들었는데 이제 요리하는 남자의 매력, 게스트로 섹슈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좀 두 분은 이 게스트로 섹슈얼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거의 제가 원고 드린 제목처럼 15년차 셰프 성애자입니다. 여기서 커밍아웃 합니다. 근데 저 그 5년 전에 이기적 식탁에도 그런 챕터가 있었고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셰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 1999년인가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요리 프로그램 아줌마들이 저녁 하시기 전에 오늘 뭐 할까 맞따라 멋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영국에 갔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 종일 푸드 채널처럼 BBC랑 채널4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키친에 있는 셰프도 약간 사이코였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접시를 깼나요? 그도? 네? 그도 접시를 깨는 스타일이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건 약간 좀 죄송해요. 제가 TV로만 봐가지고. 저도 TV로만 봐가지고 그러길 바랬는데 네. 저렇게 지옥 같은 키친에서 저런 음식이 나오는 게 정말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저는 15년차 셰프 성애자가 되었어요. 중간에 뭔가 진리법도 하신데 뭔가 아니에요, 그 철학이 집착형이잖아요. 저는. 변태형. 현진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 연출하신 뭐 출출한 여자든 출중한 여자든에 이렇게 좀 관련된 에피소드도 좀 나오는데 요리하는 남자가 요즘 굉장히 섹시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네. 느끼시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처음 접한 게 그런 무슨 이렇게 제이미 올리버나 뭐 골든 램지 같은 우리나라 셰프보다 사실은 외국 저도 채널에서 본 게 먼저인데,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 요리 프로에서 아주머니들이 앞치마 메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막 바지를 뜯고 막 이렇게 올리브유 막 뿌리고 육감적이죠. 그냥 너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여서 저도 정말 처음 그걸 보고 완전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요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학습되어 있는데 사실은 힘이 센 남자들이 더 유명한 셰프들이 많듯이 되게 막 단정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굉장히 거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약간 마초 같은 느낌이 주는 섹시함도 있고 주방이란 넓은 공간 사실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또 뭔가 리드하는 남자의 매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전문직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지만 변호사, 의사 못지않게 요새 그 셰프가 떠오르는 거는 다른 직업보다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섹슈얼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셰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쾌락을 주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원초적인 그게 정말 섹시한 것 같아요. 그들의 뇌가 너무 궁금해요. 왠지 나한테도 그렇게 해줄 것 같은. 레시피는 이때 그것을 이제 주희 작가님 나중에 이제 에세이에서 들려주시겠지만 완벽한 순간에 자신의 터치를 가하는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좀 전에 그 국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국방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며 저 남자가 나한테 요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사심을 품게 하는 남자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엔 딱히 요즘 말씀하신 유행하는 걸 많이 못 봤네요. 제가 삼시세끼가 화제라는데 아직 못 봤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넉넉히 보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밥 언제 먹나 봐야겠어, 싶은데 넉넉히 보게 돼요. 재밌다고 해서 정말 그 소뚜껑 위에서 정말 많은 요리들이 뭐 그걸로 막 기름으로 소뚜껑으로 치킨도 하고 이런다고. 그닥 맛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리고 막 그런 정말 저기서 요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안 돼 보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끝난 한식 대첩에 너무 재밌었죠. 백종원 심사위원 있잖아요. 처음에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이랬는데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뭘 요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혀놓고 여기저기 뭘 먹으러 같이 다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나이 든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게 왜 맛집을 되게 많이 하고 알고 맛있는 요리를 많이 알고 오래된 이렇게 맥주를 그냥 병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 따라 먹으면서 뭐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는데 뭐 나중에 거기 가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느끼하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요리까지 해줄 수 있는 남자. 사실은 좀 요구사항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자들이. 그래서 저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박현진 감독님처럼 로망만 있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들으면서 사심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분 모시고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는요. 영화를 보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게 요리 때문인지 요리를 하는 남자 때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종종. 게스트로 섹슈얼을 느끼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2부에서는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나를 침 흘리게 만드는 그 남자
영화 속 요리하는 남자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침이 고이죠? 코너 이름하여 오 마이 셰프. 각자 선정한 남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요. 그중 단연 최강인 남자는 누구인지 저희끼리 한번 단판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영화 선정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 좀 예전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주신 영화들 보니까 두 영화 다 봤는데 네네. 생각이 안 났다는 거 저한테 각인이 안 됐는지 옛날 영화 음식남녀 금옥만당 이런 이렇게 한번 뻗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로망을 자극하는 섹시한 셰프가 생각이 안 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는 키친 컨피덴셜이라고 앤서니 보댕. 브래들리 쿠퍼 나오는 그 아마 원작 소설도 있다고 앤서니 들었어요. 보댕의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드라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게 딱 생각이 났는데 영화로 돌리다 보니 생각이 안 나서 추천을 받은 최근 영화 곧 개봉할 영화를 고르게 됐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영화를 둘 다 너무 좋아해서 일단 두 분이 선점을 하고 남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 찾고 찾다가 남은 게 이제 사랑의 레시피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요리 영화는 되게 많은데 네. 요리에서 되게 섹시한 남자가 누가 있었지 네, 생각하니까 또 엄청 막상 해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정말 15년 차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몇 거지. 개만 약간 알려주세요. 뒤늦게. 이렇게 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서 사랑의 레시피 찾는데 네.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게 그 영화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랑의 레시피 딱 쳐서 딱 나와서 다운로드를 했는데 뭔가 도입 부분이 유명한 영화사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조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제가 다운받은 영화 제목을 다시 살펴보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무삭제 올노출. 전체 관람가 영화인데 무삭제 올노출이 왜 필요할까 해서 봤더니 사랑의 레시피를 진짜 배우들까지 비슷하게 패러디한 포르노 영화였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좋은 정보를. 그래서 막 레스토랑에서 여자가 수프를 먹다가 몸이 뜨겁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네.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세계를 열어줬죠. 그래서 역시 사랑의 레시피는 그쪽과 연결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전체 관람가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나를 친구에게 만든 영화 속 그 남자는 사랑의 레시피의 닉인데요. 캐서린 제타 존스와 아론 에크하트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레스토랑 주방에 건 까칠한 주방장 케이트가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카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돌아온 주방에는 웬 불청객이 와 있습니다. 뭐든 즐거운 게 좋은 부주방장 닉이 바로 그인데요. 오페라를 틀어놓은 채 놀이하듯 요리를 하고 요리보다는 사람들을 웃기는데 정신이 팔린 그의 캐릭터에 영 적응을 못하죠. 그런데 이 남자 심지어 짜증나게 요리도 잘합니다. 주방장으로 오라는 데도 많았다는데 굳이 부주방장으로 들어온 그의 존재가 케이트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 요리사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 밑에 있는 여자 요리사는 되게 감성적이란 편견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뭐 파스타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그 편견을 깨는 구도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녀가 이제 레스토랑에 가지 않은 날 이제 새로 만든 소스를 들고 와서 그녀의 누른 간이채로 이제 음미하게 해주면서 거기 들어간 재료들이 뭘 있을까 맞춰주게 해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섹시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셰프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셰프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면 자로 잰 요리를 하고 그리고 먹을 때도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피곤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분방한 그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막 조카를 좀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조카를 바닥에 앉혀서 먹이고 이런 다정한 모습도 그렇고요. 두 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그럼요. 네. 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원래 아론 에카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셰프 자켓을 입으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저 그 자켓 상비하고 다닐까 봐요. 남자들 하나씩 입혀주게. 입히면 멋있어지는. 입히면 갑자기 멋있어지는. 이게 소매 좀 걷어지고. 예. 그리고 굉장히 좀 다정하잖아요. 보통의 셰프형에서 나온 남자들은 굉장히 쾌팍하고 급하고 이러는데.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하다못해 TV쇼를 봐도 셰프가 두 종류잖아요. 고든 램지처럼 약간 사이코처럼 소리 지르고 접시 그렇죠. 깨는 하나랑 이제 이런 닉처럼 되게 유쾌하고 약간 약했나 싶을 정도로 하이돼 있는 애들.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닥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재밌잖아요. 네,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으면 여기서 캐서린 제타조스도 그런데 막 날고기를 들고 와서 진짜 손님 죽일 것처럼. 셰프들은 되게 자기 일과 자기 음식에 프라이드가 굉장한 것 같아요. 일이 너무 힘들고 노동이 진짜 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없이는 그 일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그렇죠. 프라이드가 이 직업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참을 수 없는 거죠. 네가 뭔데 감히 내 음식을. 그렇죠. 그 주방 밖으로 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음식이 다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접시를 보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대체 무엇일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제가 누구한테 밥을 해줬는데 깨작깨작거리다가 남기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한테 비빔국수를 처음 해줬을 때 반응이 갸우뚱 하더니 지방색인가? 되게 돌려 말했는데 나름 평을 하기는 뭐하고 이게 맛없다고 하기는 되게 약간 애매하고 낯선 이 맛에 대해서 지방색인가 해서 그게 되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좋은 분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박현진 감독님이 가져오신 영화는 R 등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잘 나가는 셰프 칼 캐스퍼가 주인공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 나가고는 있지만 이제 몇 년째 같은 메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설정이 보여지고, 그런데 도입부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한 음식 평론가, 이제 블로그로도 되게 네네. 유명하고 그 블로그를 되게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평론가가 엄청난 혹평을 쏟아내요. 이제 그게 막 트위터로 퍼지고 이러는데, 칼은 이제 트위터를 하지 않아서 그걸 몰랐는데 이혼해서 가끔씩 만나는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아이디를 개설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퍼블릭으로 뜨고 이러면서 막 이제 격돌을 하면서 그가 찾아오고 이러면서 아무튼 거의 이제 한 번 대판 이제 붙죠. 레스토랑에서 그 광경이 목격되고 그게 유튜브로 퍼지면서 결국 그 레스토랑에서 해고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를 그 전 와이프의 제안으로 푸드트럭을 구해서 거기서 가장 믿었던 동료와 네네. 아들과 함께 그 푸드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미국을 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팔면서 그 잃어버렸던 뭐 요리할 때 즐거움, 열정 뭐 이런 걸 찾는다는 뭐 훈훈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칼이 되게 뚱뚱하고 멋있진 않아요. 멋있지 않은데 저도 사실 이제 최근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제 최근작이라서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자기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고 그만큼 실력이 입증되는 셰프의 모습이 아무리 영화지만 보다 보면은 매력이 있게 느껴지고 이제 여기서 특별 출연이 되게 재밌는데 대단하죠. 예,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또 누구죠? 그 더스틴 호프만,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데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이제 한번 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는 건 나오지 않고 자고 나서 침대에서 그녀가 낚으시는데요. 침대에서 그녀 이렇게 섹시하게 딱 누워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줘요. 아마 그게 바질 페스토 맞나요? 그런 파스타 종류. 바질 페스토.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돌리는데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딱 앉아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그 한 접시 딱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섹시한 신음을 내는데 정말 그때 저러니까 저렇게 섹시한 여자도 한번 꽂힐 수 있겠구나라는 설득력이 그냥 한 방에 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멋있다기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좋아하는 그 키친 컨피덴셜 같은 영화에는 보통 되게 잘생긴 남자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실감 있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되게 저 그 남자 좋아해요. 네. 섹시하지 않아요? 저는 몰랐는데 감독이더라고요. 통통하고 귀엽고 섹시한 아이언맨 감독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남은 아니지만 뭔가 볼수록 매력 있는 이 남자는 어디서 나왔던 배우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아이언맨 감독 였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카메오를 캐스팅을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래서 이렇게 출연진들이 빵빵한. 그래서 저 덕분에 이제 찾아봤는데 되게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이 영화에 살짝 숨겨진 뒷이야기 하나는 영화 보면 중간에 이 칼이 처음에 자기 레스토랑에서 막 새로운 레시피를 막 개발해요. 그러면서 고추장 소스 먹어볼래? 맞아요. 내가 쭈꾸미 볶음했어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맞아. 왜 이렇게 고추장
시즐링의 영화까지 등장할까? 소스를 도대체 고추장을 담갔나? 이러면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여기 푸드 스타일링 디렉팅을 해준 사람이 김치라는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뉴욕에 되게 잘 나가는 한국인 셰프예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렇구나. 한국인 셰프라서 그렇게 은근슬쩍 한국 음식들이 터치가 있더라고요. 역시 요리 영화는 정말 네. 아니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그 소스를 얘기하니까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아마 그 사장 그러니까 더스티 호프만이 아마 그거 싫어할 거라고 이런 고지식한 맞아요. 아, 기억이 나네요. 그렇구나.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 그 푸드 시즐링 장면들이 진짜 예뻐요. 예, 그쵸? 그 뭐지? 그 혹평하는 블로거가 와서 요리를 할 때 자기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쫙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정말 진짜 정말 와, 저건 그럼 누가 네. 먹는 거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저 아무도 상을 못 내가 먹어요. 받고 진짜 결국 못 먹었네 아무도. 그러니까 저 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메뉴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옛날부터 되게 마른 남자 성애자여가지고 웬만하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데 그렇게 막 뿌리고 하는 장면에서 저 정도 핀거 저 정도 손가락 스킬이면 네네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저 영화 요리 칼럼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마침 또 이번 달에 이 영화를 쓴 거예요. 쿠바 샌드위치를. 네. 이 영화를 제 남자친구랑 같이 보고 다음날 그 쿠바 샌드위치를 해먹었어요. 그 셰프가 푸드트럭에서 파는 그 정말 맛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그 두 가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햄이고 하나는 로스트 포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긴 쉽진 않은데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거 일주일 후에 제 남자친구 레스토랑에 그게 런치 메뉴로 등극했어요. 먹으러 오세요. 저희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뭔가 로스트 비프 말고 뭐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게 로스트 햄이었구나. 포크와 로인 햄. 포크구나. 돼지고기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먹으러 갈까요? 자, 여기까지 알등급 영화고요. 저 15년 차 셰프 성애자 이주희 작가님이 골라오신 영화는 감사하게도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당시에 사방이 중장년층 어머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감정을 투입하셔서 어쩜 좋냐고 쟤네들 말하면서 저도 그 탄식 안에서 한가운데 앉아서 시네큐브에서 영화를 봤죠. 네,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고른 영화는 I Am Love예요. 네. 틸다 스윈튼의 I Am Love. 거기 틸다 스윈튼이 엄청 부유한 이태리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간 러시아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날 자기 아들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셰프인.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시어머니와 장래 이제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리고. 거기서 그 셰프가 만들어준 요리 한 접시를 먹고 세상 모든 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우연히 겹쳐서 그 틸다 스윈튼이 그 남자와 그 새우 요리를 계기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 남자와 함께 떠난다는 굉장히 단순한 아주머니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영화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음악부터 그런 장면이나 그렇죠. 모든 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족시켜주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저는 봤을 때 사실 제가 이태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어서 그 안토니오 외모를 보면서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태리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남분지 북분지 굉장히 미남형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토니오의 외모가.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떤 생김이든 요리하는 스타일이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뭘까요? 노동으로 다져진 것 같은 마른 잔근육 아낌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았어요. 네, 정말 원초적이었죠. 네. 정말 그리고 정말 그 새우 요리 먹을 때 그 틸다 스윈튼의 표정은 정말 표정도 그렇고 조명이 틸다 스윈튼한테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쪽 떨어지잖아요. 그 황홀경 정말 황홀경을 보여주는 듯한
그리고 마지막에 안토니오가 식탁으로 와서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순간 모든 걸 들킨 것 같은 그 그쵸, 표정이랑 다음 바로 이어지는 그 접시 클로즈업, 엉망으로 다 먹어버린 그 접시 클로즈업, 이 한 씬이 정말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쵸. 웬만한 무슨 섹스씬 같은 것보다 침 배드씬 같은 것보다 훨씬 대단했죠. 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나도 저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빈틈없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네. 접시를 처묵처묵 네, 처묵처묵 말 그대로 처묵처묵. 굉장히 야한 영화였죠. 네. 먹는 장면 더 야했죠. 사실은 배드신보다. 그러니까요. 현진 감독님은 특별히 기억나시는 장면 없으세요? 이 영화에서? 저도 말씀하신 금방 그 새우 먹는 장면이랑 네. 장면까지는 아닌데 그 틸다 스윈튼이 이렇게 약간 멜빵바지라고 하는 오버를 입고 네네네. 그 남자의 오두막에서 네, 네. 그 장면이 기억나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그 멋있죠.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약간 우리가 상상하는 로망하는 셰프에 대한 로망의 종합편? 그렇죠.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장면도 그 남자의 오두막에 가서 그 남자랑 같이 생선을 잡아다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질 않나. 네. 나가서 산딸기를 따오지 않나. 또 이제 배드신이 밭에서 이루어지죠. 밭에서 풀밭에서 산 중턱에서. 갑자기 아니 이건 갑자기 뽕이죠.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네,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셨나 봐요. 저는 그게 왜 기억이 안 남네요. 정말 그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대단했어요. 새끼만큼이나 전국에 새록새록 지금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말씀을 네. 들으니까. 그 젊은 요리사에 대한 열망이 전국적으로 대단했죠. 그 젊은 요리사 말도 얼마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대사가 없어요. 맞아요. 목소리도 기억도 안 나요. 나요. 그 수영과 그 요리하던 장면과 네. 그 손 모양이랑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렇네요. 정말 원초적인 영화였군요. 그럼요. 진짜 너무 좋아요. 한 5번 봤어요. 저는 그 생선 스프의 맛이 너무 궁금하긴 우아스. 했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별거 안 들어가요. 네네. 그냥 잘 내린 생선 스톡에 흰살 생선이랑 뭐 채소 몇 가지. 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걸 되게 맑게 끓이는 그쵸. 게 포인트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맑은 향신료가 좀 들어간 맑은 생선 숲 그런 맛이에요. 궁금하네요. 되게 정력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장어탕, 붕어탕 이런 거? 생선을 고았으니 뭔가 좋겠죠. 네. 고운 느낌이군요. 네, 왠지 막 스프.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여자가 각자 영화 속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남자 너무 치명적이다. 정말 만나보고 싶다. 하는 남자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없이 있는 자민양 포함해서 거수로 할 텐데요. 자, 1번 사랑의 레시피에 닉 만나고 싶다. 손 들어주실 없죠? 아메리칸 셰프의 칼. 저는 제가 골랐어요. I am love의 안토니오. 저요. 역시. 저 자민양 생각보다 좀 까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이에는 닉을 만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저는 외모가 좀 중요해요. 안토니오 좋아요? 그냥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잘생겼다니까요. 왜 굉장히 원초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굉장히 얌전히 생겼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넷의 투표 결과 영화 속 요리하는 남자 중 최고로 섹시한 남자는 바로 I am love의 안토니오입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트위터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박수. 네. 자, 3부 코너 제목은 섹스 앤 더 쿠킹. 요리하는 남자에 관한 로망 내지는 이제 경험담을 이 두 분이 오늘 들려주실 건데요. 낭독의 발견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섹시한 포인트가 있을 때는 좀 약간 숨소리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먼저 박현진 감독님의 에세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리하는 남자에 대한 로망의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몇 번의 연애를 거치면서 식성이 안 맞는 남자와의 연애는 괴롭다는 것과 남자친구한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끔이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일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메뉴를 꼽아보자면 캠핑 가서 구워줬던 고기,
마트에서 사온 양념 불고기, 짜파게티와 라면 정도? 그래도 숯불에 구운 고기는 맛없기가 힘들고 라면도 남이 끓여준 게 훨씬 맛있으므로 다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구남친들. 스타셰프나 드라마 속 훈남들이 만드는 근사한 요리에 눈을 뺏기다 문득 로맨틱한 상상을 할 때가 있다. 남자가 어떤 요리를 해줄 때 가장 감동적일까?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날이 떠오른다. 밤새 작업하고 아침도 못 먹고 뛰쳐나가 장시간 회의를 하고 났더니 몹시 지치고 허한 날. 식당에서 사 먹기도 싫고 내 손으로 차려 먹긴 더더욱 싫은 그런 날, 그냥 집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든다. 눈을 뜨면 남자친구가 언제 왔는지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야채를 꺼내 볶음밥을 만들고 계란국이나 미소시루 같은 간단한 국을 끓여 상을 차리며 먹고 다시 자 라고 해준다면 하루 종일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정말 계란국의 계란처럼 하늘하늘 풀어질 것만 같다. 일상은 이벤트가 아니므로 근사한 요리를 매일 해먹을 수는 없다. 나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다. 그러니까 별거 없는 하루의 끝에 서로의 고단함을 달래줄 따뜻한 밥 한 끼면 된다. 소박한 로망이라고 쓰려다 보니 이거야말로 참 원대한 로망이 아닌가 싶어진다. 네. 저는 남자가 어떤 요리를 할 때 가장 감동적일까 이후 대목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출출한 여자에도 이런 에피소드, 첫화 에피소드가 이제 볶음밥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남친이 요리를 해줬었는데 이제 혼자 해 먹으려니까 이제 햇반이랑 남은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출출한 여자 보다가 저희 집에 이근기 소스가 있었는데 거의 2년째 뚜껑을 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포기한이 지나지 않아. 그 네.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가 사다 줬는데 유명한 거다. 이걸 넣으면 다 맛있다. 그래서 사다 줬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중국 거를 불신해요. 그래서 못 열게 해가지고 버릴 뻔하다가 이 에피소드를 보고 막 볶아서 먹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마법의 소스더라고요. 네. 정말로. 이주희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에피소드. 좋네요. 원대한 로망이네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정말 내가 너를 케어해주고 있다, 내가 널 돌봐주리라 이런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얼마나 좋아요. 먹고 다시 자. 힐링푸드. 앉아. 못 자. 안 재워. 이런 좀 기억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좀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적었잖아요. 슬프게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정도라는. 아니 이런 정도 되게 그러니까, 뭐 약간 영혼을 기억에 좀 많은 달래준. 뭐 고기 구워준 거 기억나요. 고기는 잘 굽더라고요. 네. 좋은 남자인데요. 네. 소고기 사주면 좋은 남자죠. 네. 네. 저는 이 라디오 녹음하면서 계속 저희 남편 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식당에서 그러니까 저가 고기 굽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보통 제가 굽거든요. 맛있게 구우려고. 맞아, 이런 분도 있어. 나도. 그래서 그러는데 그날 남자친구였죠 그때는. 남자친구의 친구들 한 5-6명 있는데 여자가 저 혼자 있었고 처음 인사를 하는데 고기 굽는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기를 구웠으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러는데 제 남자친구가 얘가 잘 구워. 얘 이런 거 좋아해. 정말 친구들이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걸 10년째 제가 우려먹고 있죠. 나는 괜찮네요. 고기 굽는 거 좋아하는 여자니까. 다정한 남자. 네,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고기를 구워줄 정도의 다정한 남자. 네, 좋은데 뭐 진짜로 제대로 된 요리를 얻어먹은 기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네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약간의 자기들만의 약간 노하우가 있긴 있거든요. 자취하는 남자를 안 만나보신 거 아닐까요? 김치볶음밥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뭐 밥을 아주 안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슬프다 이러면서. 제가 먹어본 최악의 요리가 생각나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거 생각나세요? 한 20년 전쯤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였는데 20년 전에 대학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나 몇 년생이지? 10몇 년 전쯤에 대학교 다닐 때 만나던 남자였는데 생일이랑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라서 먹을 거 밥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뭐 그때는 저도 순수하고 순진했으니까 그래 그리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냉동 떡갈비를 데워줬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순진하고 순수했으니까 맛있게 먹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돈이 없었나 봐요. 그냥 공깃밥에 저스 떡갈비. 아니 저스 떡갈비 거의 저스 떡갈비였던 것 같아요. 풀 몇 개?
그때는 되게 그래 그리고 먹어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걔가 그때 가난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을 들였네요 나름대로. 정말 마트에서 정말 귀한 음식을 생각해서 떡갈비를 들여오지 않았을까.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요? 뭔가 그래도 고기 스테이크 이런 거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마음씀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나이에 그러면 가만 안 두죠. 가만 안 두죠. 보통 제 뭐 주변에서도 생일에 많이 얻어먹은 게 즉석 미역국 뭐 즉석 미역국 그런 거야. 그런 거죠 뭐. 저는 남편이 요리를 해주는 건 아닌데 제주도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옥동과 성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넣어놓은지 모르겠는 성게가 땡땡 얼어있고 이러면 미역국에 그런 거 넣어주면 그런 별미는 있죠. 요리를 좋네요. 하는 건 아닌데 재료에서 공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감독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구 남친들 중에 가장 이제 너의 메뉴가 그래도 제일 못 잊겠다 하는 남자친구의 구 남친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소고기로 하겠습니다. 소고기 사준 사람이 세상 제일 좋은 사람. 역시 소고기는 위력이 돼지고기와는 다르네요. 레베루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저희 여태까지 이제 로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약간 염장질일 수도 있고요. 자, 경험담 가득할 이주희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5년차 셰프 성애자의 고백. 몇 달 전 나는 셰프인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는 내게 완벽한 저녁과 아침 식사를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주고 내 계획에는 브로콜리와 고구마, 닭가슴살을 작고 일정한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데쳐준다. 사실 내 개는 이걸 다 통째로 줘도 3분 만에 먹어 치울 텐데 말이다. 그가 처음 만들어준 저녁은 수비드한 한우 등심 스테이크와 샬롯 비네거를 뿌린 아스파라거스였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말았다. 아무튼 나는 요즘 셰프 데리터를 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셰프를 애인으로 두는 것의 어려움은 정말 사실이므로 믿어도 좋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는 요즘 저녁밥을 12시에 먹는다. 저녁에 요리해줄게 라고 하면 그날은 12시에 저녁을 먹는다는 뜻이다.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저녁은 12시가 다 되어서야 먹는다. 그 좋은 재료로 가득 찬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가게 문을 닫고 나서는 24시간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정크푸드로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요즘 나는 나날이 살이 찌고 있다. 또 하나의 슬픔은 내가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름 자부심 있는 홈쿡이었던 나는 왠지 그보다 못한 걸 만들어낼까봐 도저히 주방에 설 수가 없다. 남자 셰프에 대해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란 사실 나한테 근사한 저녁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남자인 것만은 아니다. 셰프는 섬세함과 마초스러움이 공존하는 직업입니다. 뼈까지 썰릴 것 같은 날카롭고 큰 칼을 손에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을 다루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시뻘건 고깃덩어리를 한 손으로 들어올려 순식간에 척척 손질해내는 모습은 왠지 사냥을 나간 남자들이 사슴을 어깨에 들쳐매고 당당하게 귀환하는 그림과 겹쳐진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썰어낸 연약한 생선 한 조각을 팬에 올리고 애지중지 손가락으로 오일을 끼얹어가며 온 신경을 집중하는 섬세한 손놀림이 등장한다.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아까 그 고깃덩어리를 카운터탑에 내던지듯이 날 침대에 거칠게 내던진 다음에 익으려니까 민망하시죠? 여리디 여린 흰살 생선 한 조각을 만지던 손길로 나를 더는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나 정말 막 초라한 메뉴들 부럽습니다. 저를 내던진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를 내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좀 이왕 자랑하시는 거 제가 처음 만들어준 저녁은 수비드한 한우 등심 어쩌고였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드셔보신 메뉴 중에 정말 최고의 메뉴였다. 제가 이제 만난 지 한 3달 반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4일 걸려서 만든 비프 보르기뇽. 줄리아 보셨잖아요. 거기 그 줄리가 밤새서 만들잖아요. 4일 밤을 걸려 만든 거예요. 내일 모레 먹을 거라고 말했는데 4일을 기다렸더니 맨날 밤에 12시에 와서 12시부터 만들어서 아침까지 끓이고 다시 출근했다가 12시에 들어와서 또 12시 아침까지 끓이고 이걸 4일 동안 했어요. 그 맛은 어떠셨나요? 1년에 한 번만 해먹기로 했어요. 정말 인내의 요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맛을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4일 걸려도 뭐 일주일 걸려도 될 만한 요리 이런 느낌이 나나요?
그래도 4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프 부르기뇽 이거 보고 네. 다 필요 없고 진짜 제일 좋은 건 아침밥. 아침밥 정말 좋죠. 아침밥. 네, 자고 있으면 트레이가 들어오나요? 아니요. 와서 이제 아침 먹을래? 이러는데 당연히 먹죠. 아까부터 침 흘리고 있었는데. 아침밥. 네. 아침밥. 과일을 네. 뭐 자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잘 과일을 뭐 자몽, 오렌지, 뭐 멜론 이런 거를 썰어서 이렇게 동그란 프루트볼에 동그랗게 담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 뭐 아보카도 이렇게 해서 그런 그냥 되게 평범한 아침인데 평범한 아침이라고요? 호텔 조식 아닌가요? 호텔 조식은 저는 저 망원 생각하네요 오늘 이주희 작가님. 호텔 조식을 먹은 이후에 스크램블 에그 이런 거 뭐 사실 다들 그렇게 먹잖아요. 네, 네. 네. 네, 아니 좀 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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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어제 뭐 드셨나요? 어제 뭐 먹었지? 어제 볼로네제? 볼로네제요? 네. 볼로네제가 빠빠델리를 넣은 네. 볼로네제 소스. 고기 많이 넣은 거죠? 아닌가요? 네, 소고기 들어간 토마토 소스 베이스. 대충 그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요리를 나름 네. 자부심 있는 네. 나름 부심 있는 홈쿡인데 그러니까요. 그 지금 여기 에피소드에 나와있지 않는데 약간 잘려 있는 이야기 중에 네. 그 오믈렛 만드셨다가 호평을 받으셨다고 아, 했나요? 혹평가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오믈렛을 만들어줬어요. 전 나름 되게 스크램블 에그였거든요. 네. 저 그 나름 되게 저도 자부심 있는 저의 시그니처 디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줬는데 지방색인가? 지방생인가? 코리안 스타일? 한국 사람 이렇게 먹는다고? 아, 이건 한국의 스크램블 에그인가? 그러지 않고 그냥 되게 애매한 표정을 숨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되게 슬펐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이 무침, 숙주나물 이런 거. 그가 맛 외국인 못 만드는 거. 무슨 맛인지 잘 모르는 거. 네.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라고 하면 그게 맛있는 줄 아는 거. 그런 거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부럽네요. 네, 부럽네요. 진짜 아침밥도 부럽고 네, 네, 네. 처음 들어보는 메뉴들 다 부럽네요. 네. 어떻게 그렇죠. 네. 되게 잘못했어요. 네. 아니에요. 정말 냉장고로 부탁하고 싶네요. 네, 작가님. 진짜로. 이 커플에게 네. 냉장고로 부탁해서 정말 그 상차림도 너무 궁금하고 네. 진짜로. 네. 연말 연시에 뭔가 부탁하고 싶은 그 셰프와 사귈 때 가장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 그래도 단점도 얘기해 주셔야죠.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근데 만나 보면 셰프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네. 편견, 선입견 굉장히 개팍할 것이다. 예민할 까다로울 것이다. 예.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레스토랑이 밤 늦게 끝나잖아요. 네네. 밤 늦게 끝나면 어차피 다른 데도 다 끝났어요. 네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상 뭐 타코벨, 맥도날드 이런 거. 그리고 셰프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맨날 만두집 딸이 만두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크푸드로 먹으면서 막 미친 듯이 먹으면서 식당에서 스트레스 일하는 풀고. 사람들 딴 데 가서 회식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셰프는 되게 만나기 힘들어요. 남들 노는 시간에 일하고 일하는 시간에도 일하고 그렇다. 명절, 남들은 크리스마스,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제일 바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원고에 썼다. 셰프는 정말 만들기도 힘들고 데이트하기도 힘들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거 사실 잘 생각하면 되게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통 남자들이 6시에 퇴근해서 사라지잖아요. 어디론가 연락도 안 될 때도 많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근데 자기는 언제 어디서 찾을 줄 아니까. 그런 거 오히려 좋지 정선이 않나? 남자, 정선이 정확한 남자. 생각해보니까 또 나쁘지 않네. 지금 4개월 차라서 그만 헐뜯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그 이제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스팸밀 그때 먹는 건가요? 저는 이제 스팸밀. 사랑의 레시피에서도 스팸밀 네. 먹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때 먹는구나 보통. 네, 보통 이제 4시부터 6시 사이에 그때는 누가 요리를 하나요? 자기들이 다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수셰프도 해요? 그럼요. 그런 요리를. 네. 별거 다 먹어요. 가끔 가면 막 주로 이제 남는 재료로 레스토랑에서 남는 재료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스팸밀 같은 게 되게
뭐라 그러지?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해서 아마존의 궁금해요. 요리책을 보면은 네네네. 각국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스태프밀들만 모아놓은 그런 요리책들도 많아요. 이미 있었구나 그런 게.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네. 뭐가 맛있으셨나요? 혹시 쏙 끼어들어서 드셔보신 메뉴가 있다면? 글쎄요. 연어 초밥? 연어 초밥에서 먹어요? 거기에 네. 레스토랑 메뉴 중에 연어가 있어요. 가능하겠다. 네, 네. 맨날 매일 아침 연어를 사다가 네. 좋은 연어 사다가 이렇게 뭐 스테이크 할 거를 잘라내고 이제 남은 짜투리가 남잖아요. 네. 그걸로 초밥해서 점심에 먹더라고요. 야 남은 연어나 올려가지고 네, 남은 연어 초밥이나 하나 만들어봐. 아 정말 신세계네요. 왜 요리하는 남자를 안 만나고 결혼했을까요? 그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연애적으로는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뭐 그거는 뭐 따로 여쭤볼게요. 네. 그 두 분의 에세이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부만 들려드렸는데요. 코스모폴리탄 2015년 1월호 확인하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모 라디오 마지막 코너인데요. 4부 코너는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쿡방 프로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민양 준비됐나요? 네. 해보죠 그러면. 요리하는 남자들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허기가 지네. 그나저나 우리 오늘 뭐 먹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창피합니다. 자, 코스모 라디오 4부 코너는 오늘 나와주신 두 게스트분이 그와의 사랑을, 그와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비장의 레시피를 추천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달달한 사랑을, 셰프인 남자친구와 달달한 사랑을 4개월째 하고 계시는 이주희 작가님 먼저 레시피 들어볼게요. 네. 어떤 메뉴 추천해주실 건가요? 집에서 만드는 라비올리. 네, 홈메이드 라비올리. 이거는 제가 뭐 해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셰프 친구들한테 넌 여자들이랑 처음 데이트할 때 뭐 해주니? 많이 멤버한테 물어봤어요. 이 코너를 위해서. 네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라비올을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섹시한 거예요. 라비올리가 이렇게 네모나잖아.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네모난. 쏙 들어가진 않지만 뭐 어쨌든 무리를 하면 쏙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모나고 네. 보통 버터 같은 소스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 안에 필링이 들어간 파스타잖아요. 네네. 그게 이렇게 입안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니까 약간 섹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파스타도 좋아하고. 네네네. 라비올리는 사실 그렇게 만들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 2-3번 정도 만들어서 손에 익으면 이제 뭐 언제든지 만들 수 있죠. 대신 파스타 머신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칼국수 파스타 머신이라는 게 돌리는 거. 네네네. 근데 칼국수 방망이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몇 번 해봤어요. 약간 삼시세끼 느낌으로다가. 네, 삼시세끼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하면 달걀 노른자랑 파스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파스타 반죽을 만들어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파스타 머신이나 칼국수 방망이 같은 걸로 밀은 다음에 가운데 이제 리코타 치즈랑 시금치 같은 간단한 필링을 만들어서 티스푼으로 하나씩 올리고 그걸 덮은 다음에 네모난 모양으로 자르는 거예요. 꼭꼭 만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모난 만두. 저는 하나하나 빚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빚는 거는 뭐라 그러죠? 또르텔리? 빚는 건 만두 모양으로. 그리고 라비올리는 한 판을 깔아놓고 위에 필링을 넣고 위에 덮은 다음에 꼭꼭꼭 필링 주변을 눌러준 다음에 네모나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끓는 물에 잠깐 삶은 다음에 세이지라는 허브랑 버터를 팬에 녹이고 거기에 살짝 묻혀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 파스타 반죽도 밀고 뭐 이러면 같이 만들어도 사이 좋은 때 싸움 나기 쉬우니까 사이 좋은 때 만들기도 괜찮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달콤하고 버터리하고 가운데 치즈는 녹아있고 파스타 반죽은 부드럽고 굉장히 섹시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라비올리는 되게 식감이 그럴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
상대방의 혀는 어떤 맛일까라는 어떤 주희 작가님의 어떤 이 설명에 보면서 어떤 맛일까라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비슷한 맛이면 좋겠네요. 그래서 먹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사실 이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유리프로에서 본 기억이 나요. 라비올리가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뇨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셰프들이 만드는 걸 본 적은 있는데 되게 궁금하고 안에 이 들어있는 치즈랑 시금치 뭐 맛있을 수밖에 없는 메뉴 같아요. 근데 이 메뉴는 약간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해주기 딱 좋은 메뉴죠. 여자들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우리 파스타 좋아하잖아요. 네, 좋은 메뉴예요. 이거는 무슨 술과 어울리나요? 뭐든지. 와인, 맥주. 먹고 싶네요. 워낙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홍국들은 이 레시피를 따라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코스모 독자분들 중에 나는 정말 요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그저 워킹 걸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간단하지만 초섹시한 레시피를 박현진 감독님이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거 뭐 레시피라고 말하기는 뭐한 건데요. 겨울 하면 이제 또 굴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굴 되게 좋아하는데 뭐 굴을 무쳐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샤브샤브로도 먹고 또 사실 맥주 안주로 또 기가 막힌 굴튀김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저도 겨울이면 굴을 되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제철 음식이라서 가끔 친구들끼리 이제 뭐 노량진이나 수산센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많이 사와가지고 이렇게 굴만 계속 질리도록 먹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맛있죠. 금방 얘기했던 메뉴들 다 맛있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섹시한 메뉴는 무엇보다도 이제 석화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닐까. 석화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껍질에 붙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먹는 굴이잖아요. 이렇게 떼어 있지 않은 상태. 그 굴을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소금물에 잘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칫솔. 껍질에 묻은 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좀 사올 때 이미 좀 제거돼 있는 걸 팔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구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슬라이스한 레몬을 이렇게 즙을 짜서 열심히 먹기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석화를 먹는 장면인데 이게 확실히 이걸 빨아들이는 동작도 그렇고 거기 즙이 흘러나오는 순간도 그렇고 석화의 모양, 굴 모양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섹슈얼한 장면에서 많이 등장하는 메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 정말 아델이 맞아요. 처음 먹잖아요. 그녀 때문에 정말 그 순간이 정말 그 순간이 그 순간이죠. 정말 그녀의 혀는 무슨 맛일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장면이었죠. 최근 영화 중에서는 그 영화가 저도 가장 많이 떠올랐고 석화가 나오는 장면 중에서 사실은 그 처음 굴을 이렇게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식감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굴 전이나 굴 뭐 이렇게 요리한 거 익은 거는 먹는데 그 생 굴에 그게 약간 코 같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런데 아들도 제 기억에 그게 아마 처음 먹을 때 약간 이 메뉴에 대해서 약간은 정말 첫 경험이잖아요. 그런 것을 살리기에 또 굉장히 적합한 메뉴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 보신 적은 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 오늘 석 하나 먹을까요? 그래서 석화의 계절인데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라 석화 먹고 갈래. 추룩추룩 열심히 먹느라고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이번 겨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진 감독님과 혹시 사석에서 만난 남자분들은 석화를 먹자고 하면 사인인 줄 아셨으면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주희 작가님이 조금 더 석화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좀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석화는 소스를 여러 가지 준비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스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 싱글 몰트 위스키를 굴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그 되게 피트한 향이 이 바다 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싱글 몰트 위스키도 맛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따라오는 뭐 같이 하고 껍질에 잡아 찰랑찰랑하게 무슨 멍게 먹듯이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양파를 아주 작게 썰어서 식초, 비네거, 화이트 와인 비네거랑 레몬즙 정도 섞어서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타바스코 소스도 정말 맛있어요. 초고추장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타바스코 소스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게 이게 좋을 궁금하다. 거예요. 네. 타바스코 소스에 레몬즙을 같이 뿌려서 먹으면 정말 네. 맛있어요. 외국 영화에서는 종종 본 네, 것 그렇게 같은데. 먹어요. 네네. 그리고 석화가 되게 좋은 게 그럴듯한 테이블 차리게 되게 좋거든요. 도자기 접시나 이런 거 말고 네네. 큰 스텐 쟁반이나 나무 트레이 같은 거에 풍성하게 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소스를 조그만 볼에 여러 개를 막 준비해서 네네. 테이블을 꽉 차게 만들면 되게 축제 같은 파티 같은 분위기가 나죠. 네, 스탱쟁반. 스텐 쟁반 접수하세요. 네. 저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 배가 고파지는데 저희가 네. 지금 저녁을 안 먹고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끝나고 뭐 먹으면 좋을까요? 뭐 제안을 하나씩 하신다면 남자가 없어서 굴을 못 먹겠네요. 그러게요. 요런 일단 석화 파는 곳에 갈까요? 가서 합석이라도 지금 저 마주 보이는 남자분께 석화 한 접시 한 접시 보내고 3번 테이블로 보내. 지금 딱 생각나시는 음식 이런 거 없으시나요? 아 지금 이래저래 저는 먹으면 사실은 맛있겠다. 아까 올 때 되게 더워가지고 네. 이기도 하고 겨울에 또 먹으면 더 맛있는 냉면 생각이 약간 좀 났었습니다. 냉면이죠. 네. 평양냉면에 청아 먹어도 맛있는데. 냉면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네. 좋은 거 네. 네, 그럼 빨리 녹음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네. 이제 요리하는 남자 주제로 라디오 녹음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뭐 저도 제가 몰랐던 또 영화 뒷얘기도 듣고 네네네. 제가 또 항상 그 TV나 화면에서 봤던 셰프들의 세계를 또 경험담으로 들으니까 예, 네네. 즐거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석에서 네.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되게 말을 되게 움찔움찔하시는데요. 준희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커밍아웃을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지금 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식당 위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예, 이태원. 네, 네. 정말 맛있는 쿠바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조만간 코스모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요리하는 남자들한테 로망 가진 여성분들께 한마디씩 네. 던져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요리하는 게 되게 로맨틱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었는데 이제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1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네. 요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장보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리의 끝은 결국은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나름의 기준으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는 거는 요리할 때 얼마나 치여가면서 잘하는가. 맞아요. 왜냐면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요리라는 게 그냥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잘하는 사람들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잘하는 근데 사람들 하면서 치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자기 스스로 일상이나 살림을 꾸려가는 그 매력이 남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뭐 매일 집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 저는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는 남자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뭐 무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네네. 이런 것도 한번 안 썰어보고 사는 남자가 저한테 섹시함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요리라는 게 꼭 뭔가 한상을 차려준 남자 이런 것보다는 같은 네네. 생활을 꾸려가는 어떤 조합으로서도 지켜볼 수 있는 어떤 해당 사항이 아닌가 뭐 예. 그런 저의 로망을 맞아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네. 예, 예. 자, 로망 들었고요. ING 중이신 준희 작가님. 아니 한마디. 저기 제가 하려던 얘기를 감독님이 하셨어요. 네,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줄 안다는 거잖아요. 라면 끓이고 스팸 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치우는 것도 그렇고 한밤중에 만두 구워달라고 칭얼거리지도 않을 거고 네가 구워 먹어 했는데 부엌에서 막 쿵쿵거리고 막 뭐 깰 것 같고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내가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알르니 죽지. 네, 알르니 죽지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에 그 유리한 남자의 섹시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섹시하고 안 섹시하고를 떠나서 한 어른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이 여자든 남자든 어느 정도의 요리하는 스킬은 갖추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폐 안 끼치고. 아, 오늘의 교훈은 민폐 끼치지 말고 요리하라. 막 이런 느낌으로 섹시함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못다한 19금 쿡방 토크는 이따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코스모 라디오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외롭고 허한 마음 달랠 없어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영화 줄리 앤 줄리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폴과 줄리아 부부는 발렌타인데이에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데요. 그때 폴 차일드는 아내 줄리아 차일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빵의 버터이고 내 삶의 숨결이야. 이런 달콤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출출하고 외로워도 새해에는 빵의 버터, 삶의 숨결 같은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처 에디터 김가혜였고요. 진행 보조의 어시스턴트 구자민, 녹음과 편집은 팟빵 스튜디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